2024년 고1 10월 37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지문은 비교적으로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일단 어떤 측면에서 쉬웠냐면요. 어휘적인 측면에서 쉬웠고, 그리고 문법적인 측면에서 좀 쉬웠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이 주제 자체가 쉬웠다라는 것은 아주 쉬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어휘도 쉽고 문법도 쉬웠는데, 그러면 어떤 걸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당연히 제목이나 주제나 그런 걸로 내면 딱 좋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주제나 제목으로 나올 것 같다. 주제나 제목.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반드시 제대로 숙지하고 가자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울증 있죠? 우울증은 뇌가 아파서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의식, 어떤 정신이 아파서 생기는 거예요? 음. 우울증의 원인이 뇌입니까? 의식입니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제가 지문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우울증은요, 기존의 의학에서는 야, 뇌의 문제야. 이게 기존이야. 뇌 때문에 그런 거야. 뇌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뇌에 좀 이상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이게 기존 의학의 견해였는데 아니래요. 지금 보니까 아니야. 사실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뇌가 아프다라는 것은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라요. 우울증이 생겨서 나오는 얘들은 사실 결과에 불과해요. 부산물에 불과해. 그러면 이 말은 즉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라는 말인 거죠. 이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어디에 있더라? 의식 상태, consciousness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까지가 이 내용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의문을 풀 수도 있겠죠. 근데 뇌랑 의식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의식이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싹 다 머리요. 머리 안에서도 뇌에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요렇게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뇌랑 의식이 왜 다르다라고 분리를 해 놓으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지금 이 지문에서는 뇌랑 의식은 다른 거라고 합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이 뇌라는 인체 조직의 뭔가 그 이상을 넘어서는 무언가예요. 요 정도까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생긴 이유는 뭐야? 사실 의식이 아파서 consciousness가 별로 안 좋아서 상태가.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그러한 결과 뇌에 이상이 생기는 거더라. 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더라. 요렇게 지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좀 가볍게 가볼게요. Conventional medicine has long believed that depression is caused by an imbalance of neurotransmitters in the brain. 여기까지네. Conventional이란 뜻은 관습적인, 전통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존의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고 medicine을 약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의학 정도로 해석을 해주세요. 기존의 의학은, 즉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의미에서의 기존의 의학은 has believed, 믿어왔다. has pp, 현재 완료가 사용됐죠. 오랫동안 믿어왔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믿어왔다라는 거니까 현재 완료를 쓴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뭘 믿어왔다는 거야? 대절이라는 것을 믿어왔대요. 대절 한번 봅시다. depression, 우울증 또는 우울. 우울은 is caused, 유발되다죠. BPP, 유발된다. 뭐에 의해? by an imbalance, 불균형에 의해 유발된대요. 뭐의 불균형? neuro 이러면 신경의 이런 뜻이죠. 뉴런 이런 것도 있잖아. transmit은 전송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transmit을 하는 애들이니까 er이 붙어서 전달하는 것들이죠. 신경 전달하는 것들. 즉 요거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의학은 오랫동안 무엇을 믿어왔다는 거야? 우울증은 뇌 안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유발된다 라고 오랫동안 믿어온 거예요.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즉 뇌의 이상이지, 이게 뇌의 이상이 생긴 것이 바로 우울이라는 것의 원인이 되더라. However, 그러나 나오자마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There is a major problem with this explanation. 뭐가 있다? 동사 주어죠. 얘는 there이 나오니까 주요한 문제가 있대요. 뭐에는? With this explanation. 이러한 설명에는. 이러한 설명이란 건 뭐야? 요 내용인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더라. 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우울증의 원인이더라. 우울증은 뇌가 아파서 생기는 거다. 라는 이러한 설명에는 주요한 문제가 있대. 그러면서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This is because 주어, 물론 주어 동사는 얘가 주어 동사입니다. 지금 because란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because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는 뭐이다?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 뭐예요? 이러한 설명이, 요러한 설명이 주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this죠. 이러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뭐이다?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주어 볼게요. 뇌의 substance, 물질이죠. 뇌에 있는 물질들, 아까 요 neurotransmitters 가리킨 것 같습니다. 뇌의 물질들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as 뭐이다? consequence, 결과죠. 우울의 결과이다. not its cause, 그것의 원인이 아니라. 그럼 그것이면 뭐겠니? 우울의 depressions라는 거겠지. 아, 그렇구나. 그러한 설명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야,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사실 우울증의 결과래, 결과. not its cause, 원인이 아니라. 그러면 신경 전달의 물질의 불균형은 우울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에는 주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다. 왜? 첫 번째 문장. 기존의 의학이 오랫동안 믿어온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파악을 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this is why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주어가 동사한지 이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 그래서 this is why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이부터 보겠다. In other words, 즉, 자, 재진술이 나오죠? 재진술은 늘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문 분석을 좀 떠나서 교육청에서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올려놓은 파일들을 보면요. 주요한 문장이나 핵심적인 주제를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재진술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봐. 결국에는 요 전체 지문이요. 어떤 한 원문, 뭐 어떤 신문이나 논문에서 뜯어온 거 아니야. 일부 발췌해서 수정을 약간 거쳐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저 시험 종이에 지문이 들어갈 공간이 아까운데 굳이 한 내용을 두 번씩이나 표현한 건 이유가 뭐겠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두 번씩이나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이러한 것은, 즉 다시 말해서 depression causes a decrease,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뭐가 아니라,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울증이 감소를 유발하는 거다. 뭐이 감소? 뇌 물질, 아까 그 신경 전달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들의 감소를 유발한다. 가. 됐고. 뭐가 아니라 not
요 감소가 뇌의 물질들의 감소가 요 우울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자, 볼게요.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네.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 뇌에 있는 물질들의 감소를 유발한다. 이러한 물질들의 감소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지. 인과관계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지. 다시.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온 겁니다. 아,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구나. 이러한 뇌 물질의 감소는,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는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라 우울증의 결과,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부가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 in this revised cause and effect, 원인 결과니까 인과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revise라는 말은 뭐뭐를 수정하다라는 말입니다. device랑 헷갈리지 마세요. device는 뭐뭐를 고안하다라는 말이고, 자, 인과관계가 지금 수정된 거죠.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pp형을 써야 됩니다. 과거분사로. in this revising 이라는 현재분사가 써지면 안 된다라는 거. 과거분사가 써줘야 됩니다. 이러한 수정된 인과관계는 this가 나와 있죠. 이러한. 앞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앞 내용이 지금 나와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치? 이러한 수정된 인과관계에서 the key, 핵심이라고 해석할까요? 핵심은 뭐이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투부정사는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봐주고,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문장 내에서의 보어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핵심은 뭐래? Reframe depression as a problem of consciousness 하는 것이래. 뭐 하는 것이다? Reframe, 뭐 재구조화하다, 재구성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frame이 틀인데 reframe이니까 다시 뭔가 짜맞추다, 재구성하다라는 말입니다. 재구성하다. 의식의 문제로서 as가 뭐뭐로서란 전치사로 사용됐죠. 우울증을 의식의 문제로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울증은 뭐 때문이라는 거야? 여기 적어놓을까? 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우울의 원인이라고 적을게요. 우울의 원인. 우울의 원인을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로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갑자기 의식이란 단어가 튀어나왔죠? 엥? 뭘까?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은 is a more fundamental entity. entity면 독립체죠. 우리의 의식은 뭐래? 더 근본적인 독립체래.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지. 지문에 들어갈 때 쌤, 의식이랑 뇌랑 동일시해서 보면 안 돼요? 아니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자, 의식을 뭐다? 이 뇌가 아니래요. 뇌가 아니라, 물론 여기 문장에 또 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더 근본적인 독립체래. 독립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떨어져 있는, 우리의 신체와는 떨어져 있는 어떠한 더 근본적인 독립체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더 근본적인 독립체입니다. 어떤 독립체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 나와 있죠? 선행사는 요까지이기 때문에 단수로 수일치해야 된다는 거. Go beyond,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지. 그러면 go beyond blah blah 이러면 뭐뭐를 넘어서는 독립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넘어서는 the functioning, 기능이네요. functioning, 기능. function이라는 게 기능 또는 기능하다라는 말이니까 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독립체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의식은 뇌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무언가입니다. 좀 더 근본적이고 무언가, 좀 더 근본적인 무언가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문장. The brain is no more than an organ of consciousness. organ이라는 것은 조직, 장기 뭐 그런 뜻이죠. 우리 몸에 있는 신체 조직, 신체 장기. 뇌는 is no more than blah blah. nothing more than blah blah랑 똑같은 겁니다. 자, no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more than blah blah. 뭐뭐 이상의 요거죠. 근데 nothing이래. 요거 이상의 것이 아니래. 그러면 뇌는 no more than, nothing more than, blah blah. 블라블라에 불과하다란 말이죠. 뇌는 의식의 장기에 불과합니다. 오케이? 의식과 뇌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뇌라는 것은 그냥 의식을 나타내는 어떤 장기, organ에 불과하다라는 말이고 의식은 더 그 뇌를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거죠. entity라는 거죠. If it is not consciousness itself. 자, if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만약에 주어가 동사가 아니라면 끊고 주어는 동사이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끊어볼까요? if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자, 만약에 it is not consciousness itself 그 자체죠. 만약 그것이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뭐겠다? the brain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뇌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즉 의식과 뇌가 아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then the root cause of depression is also a distortion of our state of consciousness. root가 뿌리 이런 뜻이죠. 근본적인 뜻으로는 뿌리인데 root면 가장 근본적인 왜냐하면 뿌리부터 모든 것이 뻗어져 나오잖아. 줄기도 가지도 열매도. 그래서 root는 근본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고요. root가 지금 cause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root를 fundamental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가능해요. 자, 근본적인 원인.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is 뭐이다? 또한 a distortion. distort는 무슨 뜻입니까? distort는 뭐뭐를 왜곡하다라는 뜻이죠. 뭐뭐를 왜곡하다. 그러면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또한 뭐래? 왜곡이래. of our state of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의 상태의 왜곡이래. 아, 의식의 상태의 왜곡이구나.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드디어 얘기를 해주죠. 우울증의 원인이 만약에 뇌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우리의 의식의 상태의 왜곡이래. 의식의 왜곡이라는 것은 의식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거죠. 의식의 왜곡이 무슨 말일까?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A consciousness that has lost its sense of self. sense of self면 자기에 대한 감각이니까 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보시면 돼요. 자아. sense of self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신학적인 지문에서. 심리적인 지문도 그렇고. 그것에, 즉 그 의식의 자아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의식. 요걸 가리키는 거네. 그러면 의식의 왜곡은 뭐야? 의식의 왜곡이라는 것은 자아를 잃었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이것이 바로 의식의 왜곡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왜곡은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현재 완료가 들어갔는데 현재 완료의 용법들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결과나 경험, 계속 또는 뭐이지? 결과, 경험, 계속, 완료 이렇게 네 가지 배운 게 있을 텐데 여기서는 결과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뭐 해버렸다 이렇게 자아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버린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죠? 잃어버린
의식.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케이? Such a disease of consciousness, 요까지가 주어네. 그러한 의식의 병은, 그러한이라는 such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겠니? 그러한이라고 하세요. 요것도 지금 연결 지점이 될 수 있겠네. 왜? 앞문장과 연결 지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한 의식의 병들은 뭡니까? 의식의 왜곡을 나타낸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의식이 아프다라는 것은 may manifest 뭐뭐를 명백히 나타내다, 그 자체를 명백히 나타낼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 In the form of depression. 우울의 형태로서. 여기서 나타내는 itself는요, 요걸 가리킨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의식의 병. 그러한 의식의 병은 의식의 병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있다. 우울증의 형태로서. 그러면 내가 아파. 내가 자아를 잃었고 나는 왜 살지? 이런 삶의 의미도 잃었고 나는 도대체 뭐지? 이런 자아를 잃어버렸어. 이것이 바로 의식의 왜곡이 생긴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의식의 왜곡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우울증의 형태로서. 그러면 우울증을 보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보면 아, 저 친구는 지금 의식의 왜곡이 일어난 상태구나. 정신이 안 좋은 상태구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버린 상태구나. 자아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구나. 그래서 우울증이 나타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딱 정리를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가 생겼겠니? 어떤 뭔가 안 좋은 경험들이 겹겹이 쌓이겠죠. 안 좋은 경험들의 겹겹이 쌓이면 어떻게 돼? 의식의 왜곡이 발생해. 이게 의식이 아프다라는 거죠. 의식의 병듦이라는 거지. 자아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뇌의 아니지, 우울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안 좋은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서 의식의 왜곡이 발생했고, 의식의 왜곡은 의식의 왜곡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 명백히 나타낼 수 있다? 우울증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의식의 왜곡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걸렸어? 그 결과 어떻게 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존의 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얘 때문에 얘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니죠. 근본적으로 이 우울증이 나타난 이유는 얘 때문이 아니라 얘가 원인인 거지. 이 친구는 그저 결과, 부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뭐 이러한 지문이었습니다. 봐도 진짜 문법적으로 나올 건 정말 없죠. 굳이 문법적으로 낼 게 있다면 스위치밖에 없는데, 스위치랑 이런 거, 주의, 스위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런 걸로 굳이 낼까 싶기는 하고, 굳이 내겠다면 어휘 정도가 나올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어휘도 내 생각에 못 나올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장 안에 유기적인 연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 즉 이러한 수정된 인과관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적인 흐름에 의한 연결도 있었고, 의식, 우리의 의식, 이런 식으로 문단 순서, 문장 삽입, 하지만 주제나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였으면 주제나 제목으로 조금 쉬운 문제, 배점이 낮은 문제로 냈을 것 같습니다. 문항수 채워넣기로. 한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고생했습니다.